자, 우리 형들, 혹시 이런 밤 겪어본 적 없어? 세상 다 잠든 것 같은 깊은 고요 속에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울리는 방 안에서 혼자 침대에 누워 멀뚱멀뚱 저 깜깜한 천장이 꼭 내 텅 빈 마음속처럼 느껴지는 그런 밤 말이야.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결국 이 질문 하나가 고개를 들지. 아니, 나는 진짜 내 모든 걸 쏟아부었고 내 딴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진심을 다했는데 왜 저 여자는 나한테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할까? 그 기분, 나도 알아. 텅 빈 우주에 대고 혼자 소리치는 기분. 메아리는커녕 내 목소리마저 빨아들여버리는 완벽한 진공 상태. 그런 느낌이잖아. 새벽 2시에 핸드폰 불빛에 눈이 시려오면서도 잘 자, 그 한마디를 보내려고 수십 번을 썼다 지웠다 했던 그 노력들. 그녀가 스쳐 지나가며 예쁘다고 했던 목걸이 하나 기억해뒀다가 월급날만 기다려서 샀던 그 설렘과 시간들. 그 모든 진심이, 그 모든 공들인 시간이 그냥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침묵의 심해 속으로 흔적도 없이 가라앉는 느낌.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야, 형들. 이건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아주 집요하게 갉아먹는 독이라고. 결국 그 칼날은 내 자신을 향하게 되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도대체 내가 부족한 게 뭐길래? 이 답도 없는 질문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야. 자기 혐오라는 아주 질척한 늪에서 말이지. 아이고, 우리 형들.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 우리처럼 마음 쓰는 남자들, 특히 좀 진지하고 생각이 깊은 형들이 기가 막히게 잘 빠지는 함정이 있다는 거야. 나는 이걸 진심의 불도저 전략이라고 불러. 한번 들어봐. 형 얘기 같을걸? 상황은 이래. 그녀가 차갑다. 오케이, 그럼 내 진심이 부족했나 보네. 내가 2배, 3배 더 따뜻하게 다가가고 더 섬세하게 신경 써주자. 더하기 버튼 꾹. 그녀가 내 메시지에 답이 없다. 아, 내가 너무 재미가 없구나. 어떻게든 더 재밌는 짤을 찾고 더 흥미로운 주제를 물어와서 이 대화를 살려내보자. 더하기 버튼 꾹꾹. 그녀가 나를 밀어내고 자꾸 선을 긋는다. 안 될 소리. 이건 위기 신호야. 어떻게든 이 거리를 좁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해. 더하기 버튼 연타. 이쯤 되면 형은 그냥 한 대의 거대한 불도저가 되는 거야. 진심이라는 아주 순도 높은 고급유만 가득 채우고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깃발 하나 꽂고 무작정 그녀를 향해 돌진하는 거지. 그 어떤 단단한 마음의 벽이라도 내 진심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언젠가는 무너질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야. 우리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잖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남자라는 동물이 원래 좀 그렇잖아. 목표가 생기면 직진이야. 단순하고 우직하고 한번 마음 주면 계산 같은 거 잘 못해. 근데 바로 그 우직함이, 그 순수한 진심이 지금 형을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고 있는 주범이라면 믿을 수 있겠어?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형들한테 좀 듣기에는 거북하고 뼈를 때릴 수도 있는 진실 하나를 말해주려고 해. 하지만 이 진실이야말로 형들을 이 지긋지긋하고 힘 빠지는 무한궤도에서 탈출시켜줄 유일한 비상 열쇠일지도 몰라. 그게 뭐냐면 말이야. 한때 형한테 얼음장 같았던 그 여자가 형을 다시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여자를 향해 더 세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형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거야. 야, 이게 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싶지? 아니 이 양반아,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건가? 뒤로 걸어가는데 어떻게 목표점에 더 빨리 도착하고 등을 돌리는데 어떻게 상대의 마음을 얻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을 거야. 충분히 이해해. 나라도 처음엔 그랬을 테니까. 상식적으로는 완전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하지만 약속할게. 이 영상에서 나는 형들한테 인터넷에 떠도는 여자를 안달나게 하는 5가지 카톡 기술 같은 싸구려 연애 꼼수 따위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우리 스타일 아니잖아. 우리는 그런 얕은 물에서 놀지 않을 거야. 대신 형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볼 거야.
이 여정의 지도는 이래. 첫째,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찾을 거야. 도대체 왜 그녀는 차가워졌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진심의 불도저 전략이 오히려 최악의 독이 되는지 아주 단단한 심리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내가 속 시원하게 까서 보여줄게. 이것만 이해해도 머릿속에 안개가 싹 걷히는 기분일걸. 그 다음, 오늘 영상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3가지 조용한 변화에 대해 공유할 거야. 이건 요란하게 떠드는 게 아니야. 형의 생각과 행동에 아주 미세하지만 지진과 같은 강력한 변화를 주는 거지.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라서 그녀가 형이라는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채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게 될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알려줄게. 이건 단순히 연애에만 국한된 게 아니야.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매력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진실이지. 형이 이 비밀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순간 놀랍게도 그 여자가 나를 생각하든 말든 더는 중요하지 않게 돼. 형 마음속에 진짜 평온함과 자유가 찾아오는 걸 경험하게 될 테니까.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이야. 우리 형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이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에 해당하는 바로 그 질문. 도대체 왜 우리가 다가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칠수록 그 여자는 더 멀어지는 걸까? 왜 내 순수한 진심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짐이 되어버리는 걸까? 앞으로 우리가 실천할 3가지 구체적인 행동 변화로 넘어가기 전에 나랑 형들이랑 같이 잠깐 소파에 깊게 앉아서 이 문제의 설계도부터 한번 뜯어봐야 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알려줄 모든 방법들은 그저 껍데기만 흉내내는 연기가 될 뿐이거든. 심리학에 말이야,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 아이고,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고 막 전공서적 냄새나지? 무슨 시험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괜찮아 형들, 이런 거 1도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우리 남자들 스타일로 아주 찰지게 씹어서 입에 떠먹여줄게. 이 이론의 핵심은 딱 이거야. 우리 인간이라는 동물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니까 내면에서부터 진짜 의욕과 활력이 솟아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영혼의 3대 영양소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살기 위해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야 하는 것처럼 우리 정신에도 이런 필수 영양소가 없으면 병들고 말라 죽는다는 거지. 그게 바로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이야. 자, 이제 눈 똑바로 뜨고 봐봐. 이걸 우리가 처한 그 빌어먹을 상황에 한번 대입해보자고. 형이 지금 차가워진 그 여자한테 온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을 때 형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3가지 영혼의 3대 영양소를 스스로의 삶에서 모조리 뽑아내버리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먹히고 있는 거라고. 첫 번째, 자율성부터 보자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느낌이야. 내가 다른 누구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관과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아주 짜릿한 감각이지. 근데 형이 그 여자한테 완전히 올인하고 있을 때를 한번 솔직하게 돌아봐. 그 운전대 지금 누구 손에 있어? 단언컨대 형 손에 없어. 그 여자의 손에?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의 반응이라는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에 달려있다고. 형의 기분은 그 여자가 내 카톡을 읽씹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롤러코스터처럼 오가잖아. 그 여자 카톡 프로필 사진 한번 바뀌면 그 배경이 어디인지, 옆에 누구 팔이 살짝 나온 건 아닌지 온갖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면서 CSI 과학수사대 뺨치는 분석을 하고 있잖아. 맞지? 아이고, 우리 형들. 원래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당구 한 게임 치면서 스트레스 풀기로 했던 약속도 혹시나 그녀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혹시나 갑자기 만나자고 할까봐 슬그머니 취소하고 집에서 핸드폰만 뚫어져라 붙들고 있잖아. 이건 더 이상 형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그 여자의 답장을 기다리는 노예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이게 바로 자율성을 통째로 갖다 바친 상태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하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 매력이라는 주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야. 두 번째,
유능감. 이건 또 뭐냐? 아, 나 좀 쓸모 있는 놈이구나.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고 도전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감각이야. 남자라는 동물이 원래 좀 그래. 어디 가서 인정받고 뭔가 멋지게 해냈을 때의 그 성취감에서 살아갈 에너지를 얻는다고. 회사에서 까다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 헬스장에서 3대 중량을 드디어 갱신했을 때, 하다못해 게임에서 어려운 보스를 깼을 때조차도 우리는 유능감을 느끼며 살아있음을 실감한단 말이야. 그런데 차갑게 식어버린 여자의 마음을 되돌리는 이 미션에서는 형은 거의 항상 패배자의 포지션에 놓이게 돼. 이건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거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성껏 고른 이모티콘과 함께 보낸 장문의 메시지에 딱 2글자 돌아오면 그건 내 모든 노력이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증거가 되고, 어쩌다 마주쳤을 때 그녀가 짓는 그 무심한 표정 하나하나는 너는 매력 없는 남자야 라고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형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다른 일, 형의 커리어, 형이 열정을 가진 취미, 꾸준히 해오던 운동, 그런 곳에 쏟아부었다면 엄청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었을 그 귀한 에너지를 승률 0%에 가까운 이 게임에 전부 꼬라박고 있는 거야. 그러니 유능감은커녕 자존감만 아주 그냥 가루가 되도록 박살이 나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실패자로 만드는 남자에게 대체 어떤 여자가 매력을 느끼겠어?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관계성.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아이러니의 정점이야. 형은 지금 그 여자와 연결되기 위해서, 즉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잖아. 근데 사실은 형의 그 필사적인 행동이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까지 박살내고 있다는 거야. 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 형들, 진정한 관계, 진짜 매력적인 연결이라는 건 말이야, 양쪽에서 동등하게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축구 경기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공을 패스하고 함께 움직이고 같은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라고. 근데 지금 형이 하고 있는 건 뭐야? 그건 연결이 아니야. 그건 일방적인 매달림이고 감정적인 구걸에 가까워. 그 안에는 서로의 영혼이 교감하는 따뜻함이나 설렘 같은 건 없어. 오직 그녀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라는 지독한 불안감과 제발 내 마음 좀 알아줘 라는 초조함만 안개처럼 자욱할 뿐이지. 이건 건강한 관계가 절대 아니야.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져. 한 남자가 자기 삶의 운전대를 놓쳐버리고 자율성 상실, 계속되는 실패감에 쪼그라들고 유능감 상실,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관계에 집착하게 되면 진짜 관계성 부재. 그 남자에게서는 과연 어떤 기운이 뿜어져 나올까? 바로 결핍의 에너지, 절박함의 아우라라는 게 온몸에서 풍겨져 나온다고. 우리 남자들은 좀 둔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여자들, 특히 좀 현명하고 성숙한 여자들은 이런 기운을 귀신같이 알아채. 무슨 와이파이 신호 잡듯이 기가 막히게 감지한다고. 그리고 이게 절대 불변의 진리인데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결핍된 남자에게 끌리지 않아. 여자들은 나를 채워줄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이미 자기 혼자서도 온전하고 멋진 남자, 자기 삶으로 꽉 차 있는 남자가 그 넘치는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할 때 엄청난 매력을 느끼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수천 년 전 고대의 지혜, 스토아 철학이 엄청난 힘을 발휘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같은 진짜 상남자 현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핵심 교훈이 있거든. 그게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야. 진짜 간단하지? 근데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야. 형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형이 그 여자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 그 여자가 형을 생각할지 말지 형이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카톡에 답장을 할지 말지 그건 전적으로 그 여자한테 달린 일이잖아.
이 모든 건 형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일들이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애쓰는 순간 고통은 시작되는 거라고. 그럼 형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뭘까? 그건 바로 형의 생각, 형의 행동, 형의 품격, 그리고 형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바로 형 자신이야. 형이 그 여자, 즉 통제 불가능한 외부에서부터 형 자신이라는 내부로 관심의 초점을 완전히 돌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형은 더 이상 남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덩굴나무가 아니게 되는 거야. 스스로 땅속 깊이 단단히 뿌리 내리고 우뚝 서서 다른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새들은 알아서 찾아와 둥지를 틀게 되어 있어. 내가 새를 잡으러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바로 그녀가 차가울 때 그녀를 향해 돌진하는 모든 노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야.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형은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대신에 외부 세계인 그녀의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고 애썼기 때문이지. 자, 이제 왜 우리가 방향을 틀어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했지. 그럼 지금부터 이 단단한 내면의 세계를 가꾸는 구체적인 3가지 조용한 변화로 들어가 보자고. 자, 이제 이론 공부는 끝났어. 지금부터는 실전이야. 형들을 그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꺼내주고 그녀가 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3가지 조용한 변화. 내가 왜 조용한 변화라고 굳이 강조하는지 알아? 이건 형들이 막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같은 허세 가득한 글을 올리거나 그 여자한테 유치하게 나 이제 너한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전포고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야. 이건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형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지각 변동이야. 하지만 그 파급력은 형들의 상상을 초월할 거야. 첫 번째 변화.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는 노예의 삶에서 나의 존엄성을 바로 세우는 주인의 삶으로의 전환. 행동 지침은 이거야. 지금부터 부드럽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야. 잘 들어. 이건 그 여자한테 대놓고 싫어, 안 돼라고 쌀쌀맞게 벽을 치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형 자신한테 응, 괜찮아, 그래, 이게 먼저지라고 속삭여주는 것에 가까워. 맨날 형이 먼저 자니? 뭐해? 밥 먹었어? 이런 안부 카톡을 보내면서 대화의 시동을 걸었다면 그거 잠깐 멈춰봐. 그 침묵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 원래 저녁에 헬스장 가기로 마음먹었거나 친구들이랑 스크린 골프 약속을 잡아놨는데 갑자기 그녀가 심심한데 잠깐 볼래? 한다고 해서 모든 걸 취소하고 쏜살같이 달려나가지 말라고.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아주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하는 거야. 아, 오늘 약속이 있는데 어쩌지? 끝나고 연락할게. 이게 핵심이야. 형이 세워놓은 계획, 형의 시간을 스스로 존중하는 거. 그리고 예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창고에 처박아뒀던 취미 같은 거 다시 시작해봐. 먼지 쌓인 기타를 꺼내서 다시 코드를 잡아보든 어릴 때 좋아했던 프라모델 조립을 하든 말이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그녀한테 잘 보여주려고 나 이렇게 멋진 취미가 있는 남자야 라고 어필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진짜로 순수하게 형이 즐거워서 그 행위 자체가 형의 삶을 다시 생생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 형이 맨날 그녀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그녀의 기분에 맞추려고 전전긍긍할 때 형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가치는 너의 인정에 달려있어. 네가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날 좀 봐줘. 아이고 우리 형들. 이건 뭐 거의 노예 계약서에 스스로 사인하는 꼴이지. 어떤 사람이 자기 노예한테서 심장이 뛰는 매력을 느끼겠어. 하지만 형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면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선언하는 셈이 되는 거야. 내 시간은 소중하다. 내 인생은 너 없이도 그 자체로 의미와 목적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자의 머릿속에 아주 커다란 물음표가 딱 떠오르는 거야. 이 남자 요즘 뭐지?
왜 예전처럼 나한테 목매지 않지? 내가 연락 안 해도 잘 사네? 도대체 뭘 하길래 저렇게 바쁜 거지? 바로 그 호기심. 그게 바로 그녀가 형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첫 번째 씨앗이야. 내 친구 놈 중에 진짜 한심하다 못해 짠했던 놈이 하나 있었어. 어떤 여자애한테 완전 빠져가지고 자기 가게 마감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그 여자의 알바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매일 밤 30km를 운전해서 데리러 가는 거야. 자기 집이랑 완전 반대 방향인데도 말이야. 참나, 무슨 전용 기사도 아니고. 근데 그 여자애는 늘 시큰둥했지. 당연하다는 듯이 채 올라타고 고맙다는 말도 하는 둥 마는 둥. 내가 보다 못해서 그 친구한테 진지하게 말했어. 야, 너 그러다 몸 상해. 딱 일주일만 그냥 가게 마감이 늦어진다고 핑계대고 가지 마봐. 이 녀석이 처음엔 엄청 무서워하는 거야. 그 여자가 화낼까봐, 자기를 이기적인 놈이라고 생각하고 영영 안 볼까봐 벌벌 떨더라고. 남자라는 동물이 원래 이래. 좋아하는 여자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니까. 근데 결국 내 말대로 했어. 그날 저녁에 운전대 잡는 대신에 자기가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격투기 체육관에 등록해서 땀을 흠뻑 흘렸지. 그리고 며칠 뒤에 세상에나 그 여자한테서 먼저 카톡이 온 거야. 요즘 많이 바빠요. 그 친구 연애세에 있어서 대화의 시작이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서 비롯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내 친구가 갑자기 나쁜 남자가 돼서 쌀쌀맞게 굴어서가 아니야. 그저 그 친구에게도 그 여자 말고 자신만의 멋진 인생이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그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줬기 때문이야. 형의 가치는 형이 스스로 만드는 거야. 절대 남이 인정해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 두 번째 변화. 내 감정을 하소연하고 징징대는 것에서 내 행복을 100%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의 전환. 행동 지침은 더 간단해. 형들, 제발 좀 그만해. 술 한 잔 걸치고 밤늦게 센치해져서 나 너무 힘들어.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런 감성팔이 카톡 보내는 거. 그리고 진짜 최악이 뭔지 알아?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만 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주려는 질문. 이런 건 그냥 자기 무덤을 더 깊게 파는 짓이야. 그런 징징거림 대신에 이제부터 형은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형 자신의 행복을 직접 만들어내는 행동 말이야. 거창할 필요 없어. 당장 주말에 혼자서 배낭 메고 떠나는 여행 계획이라도 한번 짜봐. 꼭 비행기 타고 해외로 멀리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기차표 한 장 끊어서 훌쩍 동해 바다라도 보고 오라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새로운 기술이라도 배워봐.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 유튜브만 찾아봐도 공짜 강의가 널렸잖아. 코딩을 배우든 영상 편집을 배우든 하다못해 맛있는 파스타 만드는 법이라도 배우든 뭐든 좋아. 그리고 의외로 진짜 중요한 거.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부모님한테 전화 한 통 더 하고 주말에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해. 그 시간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내면의 힘을 준다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형의 일, 형의 커리어에 진짜 진지하게 한번 미쳐봐.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섹시한 무기는 결국 자기 일에 깊이 몰두하고 거기서 능력을 인정받는 모습이야. 형, 인생의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건축가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즐거움을 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 감정적으로 징징대는 건 말이야. 상대방 어깨에 내 감정의 쓰레기통을 통째로 던져버리는 거랑 똑같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 그냥 그 사람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뿐이지. 아,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권력은 완전히 넘어가 버리는 거야. 하지만 한 남자가 자기 행복을 100% 스스로 책임질 때 그에게서는 엄청나게 강력하고 독립적인 아우라가 뿜어져 나와. 그는 자신의 빈틈을 채워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아. 왜? 애초에 빈틈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일, 자기 취미, 자기 삶으로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이런 긍정적이고 단단한 에너지는 그 자체로 자석이야, 자석.
여자들은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줄 아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 왜냐하면 그 남자 곁에 있으면 그의 슬픔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넘치는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 세상에 어떤 여자가 감정의 짐꾼이 되고 싶겠어? 다들 즐거운 파티에 초대받고 싶어 하지. 이건 내 얘기를 좀 해야겠네. 나도 예전에 정말이지 죽을 만큼 힘든 이별을 겪었을 때가 있었어. 세상이 그냥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 우리 형들 다 알잖아, 그 기분.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숨 쉬는 것조차 노동처럼 느껴지는 거. 그때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매일 밤 술 마시고 폐인처럼 지낼 수도 있었겠지만 대신 스스로한테 아주 작은 챌린지 하나를 걸었어. 딱 30일만.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달리자. 처음에는 솔직히 이 지독한 고통을 1분 1초라도 잊기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시작했지.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난 뒤에 느껴지는 그 상쾌함이 너무 좋더라고. 몸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게 느껴지고 무엇보다 알코올과 자기 연민으로 흐리멍텅했던 정신이 점점 맑아지는 거야. 그때 내가 SNS에 막 나 요즘 운동한다, 나 이렇게 달라졌다 같은 티내는 글을 단 하나도 쓰지 않았어. 내 슬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저 내가 달리는 길 위에서 우연히 마주친 멋진 일출 사진 같은 걸 가끔, 아주 가끔 올렸을 뿐이야. 그 사진 한 장으로 나는 내가 말하고 싶은 모든 걸 말했어. 내 삶이 너 때문에 멈춰있지 않고 여전히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는 걸 묵묵히 보여줬을 뿐이야. 나를 떠났던 그 사람도 그걸 봤겠지. 물론 아무런 말도 없었어. 하지만 나는 알아. 그녀는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내 새로운 모습을 봤다는 걸. 이별의 아픔에 주저앉아 우는 남자가 아니라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스스로의 삶에서 빛을 찾아내는 남자의 모습을 말이야. 그게 진짜 힘이야, 형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변화야. 형들,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이건 어쩌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보다 가장 미묘하고 티가 안 나는 변화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거의 필살기에 가까운 기술이야. 바로 언제든 부르면 달려나가는 24시 대기조에서 밀도 높은 시간을 선물하는 장인으로의 전환이야. 행동 지침은 이래. 그 여자한테 카톡 왔다고 1초 만에 칼답하는 거 이제 그만. 형이 무슨 24시간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이야.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사는 사람처럼 보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약간의 텀을 둬. 30분이든 1시간이든 형이 하던 일, 읽던 책, 밀어붙이던 벤치프레스에 먼저 집중하라고. 형의 세상이 먼저 힘차게 돌아가고 있어야 해.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일단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게 전화통화든 잠깐 커피를 마시는 것이든 그때는 100% 아니 200% 그녀에게 현존, 프레젠스 해야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핸드폰 그냥 소리 안 나게 뒤집어서 주머니 깊숙이 쳐넣어. 절대 꺼내보지 마. 그녀가 말할 때 아,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재밌을까? 이런 계산 따위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그냥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온전히 그 이야기에 빠져들어봐. 대답을 하기 위해 듣는 게 아니라 정말 그녀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카톡 30개보다 모든 신경을 집중한 30분의 대화가 비교도 안 될 만큼 가치 있다는 걸 형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야. 이게 왜 효과가 있을까?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 형들. 너무 흔하고 언제든 구할 수 있는 건 가치가 없어. 우리 집 앞에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은 고마운 줄 모르잖아. 형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내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의 부름이 항상 최우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 이건 매력을 깎아먹는 아주 나쁜 습관이야. 하지만 형의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그 귀한 시간을 온전히 그녀를 위해 쓸 때 그녀는 스스로가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게 돼.
이게 바로 양과 질의 차이야. 질 높은 현조는 아주 깊은 연결의 순간들을 만들어내. 혼자 집에 있을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꾸 곱씹어 보게 되는 그런 기억들 말이야. 여자는 형이 하루에 카톡을 몇 통 보냈는지는 절대 기억 못해. 하지만 자기가 진짜 힘들어서 털어놓았던 이야기를 형이 핸드폰도 한 번 안 보고 눈을 맞추며 진심으로 들어줬던 그 순간만큼은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것도 내 경험담 하나 풀어줄게. 예전에 한 번은 소개로 만난 분이랑 어색하게 커피를 마신 적이 있어. 맨날 하는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 있잖아. 주말에 뭐 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음식 뭐 좋아해요? 이런 영혼 없는 질문들이 오고 가는데 대화가 너무 지루하고 겉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득 다른 질문을 던졌어. 혹시 최근에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스스로가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질문 하나에 대화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어. 그분이 자기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작은 일에 대해 정말 눈을 반짝이면서 얘기하더라고. 나는 무슨 대단한 조언을 한 게 아니야. 그냥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 정말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하면서 진심으로 궁금한 걸 몇 가지 더 물어봤을 뿐이야. 커피숍에 있었던 건 고작 1시간 남짓이었어. 근데 그날 저녁에 그분한테서 장문의 카톡이 왔어.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제 얘기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들어준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지. 수천 마디의 화려하고 재밌는 말보다 한 사람을 위해 온전히 시간을 내어주는 그 진심 어린 현존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걸. 형들도 할 수 있어. 이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니까. 자, 우리 형들. 지금까지 자기 존중감을 세우고 내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고 질 높은 현존을 연습하는 3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 아마 이것만 잘 실천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단단하고 여유 있는 형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추면 딱 2%가 부족해.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은 아주 근본적인 곳으로 들어가 봐야 해. 왜냐하면 만약 형들이 내가 알려준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어떻게든 저 여자가 날 다시 생각하게 만들겠어라는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하잖아? 그럼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고? 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왜냐면 형의 동기, 그 행동의 시작점 자체가 여전히 외부, 즉 그녀에게 향해 있기 때문이야. 겉으로는 쿨한 척, 내 인생을 사는 척하는 연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이거 봤지? 나 이렇게 변했어. 나 이만큼 괜찮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날 좀 인정해줘 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거라고. 그 미세한 절박함의 에너지는 형들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여기서 진짜 격의 상승, 진짜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려면 이 모든 행동들의 이유가 그 여자가 아니라 온전히 형 자신이 되어야 해. 이 관점의 전환,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야. 형이 자기 존중감을 세우는 건 그 여자가 형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바라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형이라는 사람 자체가 존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먼저. 형이 자기 행복을 스스로 책임지는 건 나, 너 없이도 이렇게 잘 살아라고 보여주기 위한 유치한 시위가 아니라고. 그 여자가 내 인생에 있든 없든 형의 인생은 그 자체로 행복하고 충만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이야. 형이 질 높은 현존을 연습하는 건 그 여자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서 이 남자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함으로써 형 자신이 이 세상을, 이 삶을 훨씬 더 깊이 경험하고 그녀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과 진솔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야. 그 여자 한 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의 인생 전체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 이게 진짜 핵심이야, 형들. 형들의 최종 목표가 그녀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 그건 그냥 따라올 수도 있는 보너스 같은 거야. 어쩌면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진짜 최종 목표는 형들 내면에 아주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중심을 세우고 형의 인생 자체를 너무나도 풍요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아주 고요한 평온함을 얻게 되어서 그녀가 나를 생각하든 말든 그게 더 이상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이르는 거야. 내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형들 등대를 한번 상상해봐. 거대한 등대는 말이야, 길 잃은 배 한 척을 찾겠다고 해안가를 미친 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 자기 좀 봐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목청껏 소리 지르지도 않지. 등대는 그냥 자기 자리에 거친 폭풍우가 몰아쳐도 끄떡없이 묵묵히 서서 자기 자신의 빛을 고요히 그리고 꾸준히 내뿜을 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어두운 밤바다에서 방향이 필요한 배들이, 길을 잃은 배들이 그 빛을 보고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 이제 그만 배를 쫓아다녀, 형들. 스스로 등대가 되는 여정을 시작하라고. 형 자신의 빛을 만들어내. 그 빛은 형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 얄팍한 기술이 아닌 영혼의 깊이, 그리고 남이 보든 안 보든 묵묵히 지켜나가는 조용한 품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형의 그 빛이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따뜻해질 때 형은 비단 한 사람만을 끌어당기는 데서 그치지 않을 거야. 형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등대가 되고 비슷한 영혼들이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가 될 거라고. 세상에 이보다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최상위의 매력이 또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형들,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 그녀를 되찾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을 되찾는 거지. 조용히, 그리고 강하게. 자, 우리 형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꽤 긴 여정이었지. 오늘 내가 형들한테 진짜 전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누군가의 마음을 정복하는 비법이나 연애 공식 같은 게 아니야. 그저 하나의 초대장이었어. 더 이상 다른 곳을 헤매지 말고 이제 그만 형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그곳을 정성껏 가꾸고 단단하게 건설하라는 진심 어린 초대장. 진짜 남자의 힘은 어떤 여자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느냐 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 진짜 힘은 이 세상의 무관심과 냉대 앞에서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에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 즐거움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 설 수 있는 굳건함, 그리고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매일같이 스스로를 단련하는 그 꾸준함에 있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진실이 하나 있어. 그녀가 도저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남자가 되는 여정은 아이러니하게도 형이 더 이상 그녀가 나를 생각할까 안 할까 따위를 신경 쓰지 않게 된 바로 그날 시작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바로 그날 형은 그녀의 관심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바로 형 자신을 말이야. 우리 채널이 추구하는 철학이 바로 이거야. 깊이가 있는 남자.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 그리고 자기 인생을 100% 책임지는 남자. 그게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길이야. 이 길 절대 쉽지 않아.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고 내 안에 가장 깊은 뿌리부터 변화하기 위한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지. 만약 형들이 이제 진짜 등대가 되는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면 여기 아래 댓글에 숫자 9를 한번 남겨줘. 숫자 9는 낡고 힘겨웠던 주기의 끝과 더 깊고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의미해. 이걸 무슨 과시용으로 남기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자신과의 조용한 약속, 묵묵한 맹세라고 생각해. 이제부터 나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나의 자율성을 선택하고 남의 시선이 아닌 나의 품격을 선택하고 타인의 감정이 아닌 내면의 평온함을 선택하겠다는 서약 말이야. 고마워 형들. 이 길 위에서 스스로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더 인내심을 가져주길 바라. 나도 여기 형들과 함께 있을게. 오늘 하루도 부디 평온한 하루가 되길.